먼저 풀어볼 문제는 29번으로 가보죠. 유화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먼저 옳은 것을 보면 2번이죠. HLB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로필, 다르게 얘기하면 친수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리포필, 다르게 얘기하면 친유기, 소수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친수기와 소수기의 균형을 나타내는 값이 HLB라고 하는 값이고요. HLB 값은 0에서 20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에 그 값이 크게 되면 친수성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HLB 값이 낮게 되면 친유성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수성인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값이 큰 HLB 값이 크게 되면요. 친수성이 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중유적형, 물이 더 많은 수중유적형의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값이 낮은 HLB 값이 낮으면 소수성, 친유성기가 더 도드라지게 되니까요. 이때는 WO형의 이용을 하게 됩니다. HLB 값이 4에서 6 정도인 것은요. 친유성이 더 많은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WO형을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보면요. 유화제 중에 소수성 부분이 친수성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OW형 아니고 WO형 유화액을 생성시키는 것이고요.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의 경우에는 OW형인 것이고요. 버터나 마가린 같은 경우는 WO형이 됩니다. 그리고 유화제의 경우에는 물과 기름의 계면의 계면 장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죠? 약화시켜서 유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WO형과 OW형을 먼저 구분을 해서 식품 정리는 기본으로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HLB 값의 개념과 값이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어떤 유화제에 이용이 되는지에까지도 정리를 해두시면요. 이런 문제 푸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를 볼까요? 열량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00g 우유에 수분, 회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있고요. 여기서 열량을 나타내는 것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은 g당 4kcal, 그리고 지방은 g당 9kcal, 단백질은 g당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55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량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묻는 문제는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니까요. 이런 문제 놓치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kcal, 4kcal, 9kcal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3번으로 가볼까요? 경화 공정과 트랜스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틀린 것은 3번이죠. 트랜스 지방이 g당 5g 아니고요. 0.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트랜스 지방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죠. 트랜스 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보면 트랜스 지방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 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37번으로 가볼까요? 종합적 차이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차이식별 검사 중에서 종합적 차이검사, 특성 차이검사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종합적 차이검사는 1, 2점 검사가 종합적 차이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으로 가볼까요? 시토스테롤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스테롤을 구분을 하면 동물성 스테롤과 식물성 스테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시토스테롤 같은 경우는 식물성 스테롤에 속하고요. 참고로 동물성 스테롤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2회 문제로 가서요. 우리는 2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아글리콘과 에테르 결합을 한 화합물의 명칭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배당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배당체의 영어 이름 글리코사이드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글리코사이드는
우리가 말을 바꾸면 배당체라고 하는 것이죠. 배당체라고 하는 것은요, 당류의 글리코시드성 OH가 다른 비당류의 OH와 결합한 생성물을 배당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당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아글리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류가 어떤 당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배당체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문제의 경우에는 포도당을 이용을 했죠. 포도당은 영어 이름 글루코스이고요. 그래서 글루코스와 아글리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글루코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32번을 가볼까요? 짝짓기 문제인데요. 카레에 있는 노란색은 커큐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짝짓기는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33번으로 가서요. 비타민 B2가 알칼리 환경에서 광분해되어서 생성되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비타민 B2가 광분해가 되는데 이 광분해가 알칼리냐 아니면 산성, 중성이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달라집니다. 알칼리에서 광분해돼서 생성되는 물질은요, 루미플라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 있는 루미크롬 있죠? 이 루미크롬이 산성, 중성에서 광분해되어서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는 루미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2 광분해가 어떤 환경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번 문제로 가서요. COS4의 알칼리 용액에 넣고 가열했을 때 붉은색 침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이것은 펠링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펠링 시험은 환원당을 검출하기 위한 것이죠. 환원당이 있으면 붉은색 침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을 물었으므로 여러분들은 비환원당을 찾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식품화학에서 여러 가지 당을 배웁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비환원당을 한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슈크로스, 다르게 얘기하면 설탕,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당인 것이죠. 말토스와 락토스의 경우는요, 2당류에 속하죠. 슈크로스도 물론 2당류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온 김에 어떤 당끼리 합쳐져 있는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슈크로스는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만난 것이 슈크로스고요. 그리고 말토스는 역시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메가당인 것이고요. 그리고 말토스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서로 결합한 것이 말토스입니다. 그리고 락토스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유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갈락토스와 글루코스가 서로 결합을 한 형태, 2당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40번을 볼까요? 40번에 보시면 바이센베르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바이센베르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젓가락을 세우고 회전시키면 젓가락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연료와 같이 액상인데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식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바이센베르그 효과를 나타내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고요. 이것은 나토가 답이 되겠죠. 다음은 2019년 3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2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환원당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이것은 비환원당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당들 중에서 비환원당은 하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설탕 또는 자당 또는 슈크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28번에 한번 볼까요? 유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물 사이의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고요. 감소 또는 약화시켜서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맞는 보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29번으로 넘어가서요. 29번에 보시면 저칼로리의 설탕 대체품인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식품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묻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당,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에리톨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33번으로 가볼까요? 33번에 보시면 밀가루 단백질 중에서 반죽을 형성을 하는데
점착성과 연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밀가루 단백질 우리는 글루텐이라고 공부를 했고요. 밀가루 단백질 중에서 반죽 형성할 때 특히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글루텐이죠.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밀에는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것과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함유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물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하면 글루텐이 형성이 되는 거고, 글루텐 같은 경우는 점탄성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글루테닌 같은 경우는 탄성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글리아딘이 점착성 또는 연한 성질, 점성 이런 것을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은 점탄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루테닌은 탄성을 부여하고 글리아딘은 점성을 부여한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번으로 가서요. 전분의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수분 함량을 묻고 있고요. 수분 함량은 30에서 60%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2에서 5도씨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는 냉장고 온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능검사 방법 중에 종합적 차이검사에 사용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관능검사 방법 중에 차이식별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하면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로 구분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종류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능검사 방법 중에 이렇게 종합적 차이검사에 사용하는 방법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특성 차이검사인 것은 아닌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는 종종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류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의 종합적 차이검사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니까 여러분을 찾아보시면 4번에 2점 검사는 2점 비교 검사는 아니죠. 다음으로 39번으로 가서요. 육류나 육류 가공품의 육색소를 나타내는 주된 성분이다. 그래서 근육세포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요. 육색소라고 하면 바로 미오글로빈을 떠올리셔야 되죠. 연결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혈색소다 라고 하면 헤모글로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토스테롤 같은 경우는 식물성 스테롤이 됩니다. 그리고 시토크롬 같은 경우는요. 철을 함유하는 햄 단백질의 종류가 됩니다.